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대동강 물길을 바꿔 평양 사람의 목숨을 구한 어떤 젊은이에 관한 전설입니다. 무척 재미있어서 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평양성에 설시성을 가진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가세가 비난하여 생계가 곤란했으므로 새끼를 꼬고 집신을 삼아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그는 집신과 새끼를 짊어지고 성내로 들어갔다가 볼일이 늦어 해걸음해야 돌아오게 되었다. 대동강 강가에 이르자 어둠이 짙어져 걸음을 재촉하며 걷는데 누군가 강가 수풀 속에서 불쑥 나타났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어떤 사람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는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고 있었다. 동행이 생겨 잘 되었다고 생각한 설씨는 쟁걸음으로 그 사람을 따라갔다. 가서 보니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어부가 낑낑대며 간신히 걸어가고 있었다. 설씨가 바싹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웬 고기가 그렇게 크오? 그게 무슨 고기요? 잉어라오. 그렇게 큰 잉어를 어디서 잡았소? 대동강에서 잡았소. 무지하게 큰 고기네요. 설씨는 옆으로 바싹 다가가서 신기한 듯이 잉어를 구경하며 걸었다. 잉어가 무거운지 길가에 내려놓고는 어부가 땀을 씻었다. 젊은이가 잉어 앞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젊은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이 잉어를 갖다가 무엇하려오? 무얼 하긴 무엇하겠소. 저기 가져다가 팔아야지. 그러면 나에게 파시오. 제 값만 주면 팔지요. 얼마나 드릴까요? 2냥은 받아야겠소이다. 젊은이에게는 오늘 새끼와 집신을 판 돈 2냥이 있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야 쌀도 사고 소금도 살 것이었다. 하지만 설씨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잉어를 샀다. 그러고는 강가에 지고 가서 강물에 넣어 주었다. 잉어는 고맙다는 듯 강물을 몇 바퀴 빙빙 돌다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설씨는 돈 2냥이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잉어를 살려주었다는 기쁨에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설씨는 먼 길을 짐을 지고 다녀온 관계로 피곤함에 못 이겨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곧 잠이 들었다. 얼마를 잤는지 비몽사몽간에 화려한 옷을 입은 동자 2사람이 나타나더니 설씨의 앞에 나와 절하며 말했다. 저희는 용궁에서 온 사자입니다. 용왕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같이 가십시다. 젊은이는 용왕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동자를 쳐다보며 물었다. 용왕께서 나를 왜 부를까요? 가시면 자연 아실 것이오니 어서 일어나십시오. 2 동자의 재촉을 받은 젊은이는 하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 나섰다. 얼마를 가다 보니 그의 앞에 화려한 금전옥루가 수없이 나타나는데 너무 황홀하여 눈이 부셨다. 큰 대문을 들어서니 바닥에는 유리를 깔고 벽은 보석으로 꾸며 놓았다. 정신이 얼떨떨해진 젊은이는 2 동자의 뒤만 따라 들어가는데 호련, 풍악 소리가 진동하더니 신하와 용녀들에게 옹이된 용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용왕의 모습을 본 젊은이는 너무도 황공하여 그 자리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였다. 그렇게 거북하게 굴 것이 없소. 자, 이리 들어오시오. 용왕은 젊은이를 일으켜 자리에 앉히더니 사례를 하였다. 이렇게 와 주어 고맙소. 이렇게 정한 것은 그대의 큰 은혜를 갚고자 함이오. 유쾌하게 하루를 즐겨 주시오. 설씨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으므로 이렇게 물었다. 이 사람에게 은혜라 하옵시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내 아들을 구해 준 은혜요. 네 아들이 어부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그대가 구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이오?
설씨는 그제야 자기가 용궁에 초대된 이유를 알았다. 용왕이 시녀에게 아들을 불러오라고 일렀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들어와 인사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 자기가 사서 도로 강에 넣어준 잉어가 틀림없었다. 용왕의 아들이 절하며 고마워했다. 저를 살려주신 큰 은혜를 어찌 한 시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작은 정성이나마 표하려는 것이오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용왕의 아들이 말을 마치자 이어서 잔치상이 들어오는데 바다의 진미를 다한 진수성찬에 상다리가 휠 지경이었다. 설씨는 권하는 대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었다. 음식들은 이때까지 구경도 못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며칠 동안 환대를 받은 설씨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용왕에게 하직을 고했다. 만류하던 용왕은 설씨에게 소원을 물었다. 정이 그렇다면 더 만류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는 뜻에서 정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으니 기탄 없이 말해 주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 중 무엇이라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가시오. 이만큼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도 과분하온데 무엇이 부족하여 더 청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양하겠습니다. 설씨는 사양했으나 용왕은 도저히 그럴 수 없다며 자꾸 소원을 말하라 하였다. 게다가 용왕의 아들까지 지성으로 권유하니 더는 사양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나치게 사양하는 것도 예가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강에 해마다 홍수가 나는 까닭에 평양성 사람들의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외람된 청이 오나 대동강을 모란봉 있는 쪽으로 옮겨주시면 경치도 좋고 배의 내왕도 편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평양 사람들이 수해를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왕이 감탄했다. 참으로 착하신 마음시오. 내 한 몸 이롭게 할 일을 청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위해 이런 청을 하니 당신은 참으로 복 받을 분이요. 그 청은 꼭 들어주겠소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대동강 물길을 돌려놓으려 하니 그리하시오. 그런데 강을 돌리자면 많은 비를 오게 해야 하니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을 일러 미리 피하게 해 두시오. 용왕은 젊은이의 봉공 정신을 칭찬하며 그의 청을 쾌히 승낙했다. 젊은이는 몇 번이나 치하하고 용궁을 나왔다. 갈 때와 같이 두 동자의 안내를 받아 자기 집 앞에 이르자 달구는 소리가 들렸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참 이상한 꿈도 다 있다. 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꿈속의 일이 너무도 생생하므로 설씨는 일어나자마자 즉시 성내로 들어가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렀다. 오늘부터 사흘간 큰 비가 와서 물난리가 날 것이니 모두 미리 피하시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여 콧방귀만 뀌었다. 별놈 다 보겠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와. 미친놈이 틀림없어. 제가 비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아? 믿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허황한 소문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놈이라 하여 관가에 고발하는 자까지 있었다. 그래서 젊은이는 허황한 말을 퍼뜨려 민심을 소란케 하는 놈이다. 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젊은이가 옥에 갇히자마자 지금까지 멀쩡하던 하늘이 벼랑간 캄캄해지더니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하였다. 그때부터 하늘에 구멍이 났는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큰 비가 사흘 동안 계속되자 강물은 넘치고 평양성은 물바다로 화하였다. 젊은이의 말을 귓전으로 들어 넘기던 많은 사람이 물난리를 피하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이때 용 한 마리가 나타나 모란봉 밑으로부터 서남쪽을 향해 올라갔다. 그때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물결은 산더미와 같이 밀려갔는데
용이 지나간 자리가 깊숙이 파였다. 그러자 성중의 물이 모두 그곳으로 빠지고 세차게 내리던 비도 씻은 듯이 그쳤다. 수로가 새로 뚫린 것이다. 이리하여 대동강은 지금의 위치로 흐르게 되었으며 청류벽의 절벽이 물길을 막아 아무리 큰 물이 나도 평양 성내는 홍수의 피해를 보지 않게 되었다. 후세 사람들은 젊은이를 위하여 당을 세워 제사했고 그의 성을 조차 마을을 설암리라 부르게 되었다. 오늘날 당은 없어지고 설암리만 마을로 남아있어 설씨 젊은이의 착한 마음씨를 기린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해걸음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또는 그런 때입니다. 금전옥루는 크고 화려하게 지은 정각과 누대입니다. 옹이는 좌우에서 부축하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란봉은 평양 북쪽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꼭대기에 모란대, 최승대, 을밀대 따위의 누각이 있고 동쪽은 절벽을 이루어 대동강을 굽어보고 있어서 경치가 빼어나다고 합니다. 높이는 96m입니다. 부병루는 평양시 모란대 및 청류벽 위에 있는 누각입니다. 천여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대동강에 면하여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누각입니다. 아수라장은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 용어로 아수라는 화를 잘 내고 성질이 포악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회방 놓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아수라는 욕심 많고 화 잘 내는 사람이 죽어서 환생한 축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수라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모습은 엉망진창이고 시끄럽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아수라는 줄여서 흔히 수라라고 하며 아수라장 역시 수라장이라고도 합니다. 청류벽은 평양시 모란봉 동쪽 대동강 기슭에 있는 벼랑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성도문화사의 책 유머 속의 지혜를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전 김홍도 필평안 감사향연도를 빌렸습니다. 남태우 선임 기자의 부산일보 기사에서 1억 개의 빛 용궁 다녀왔습니다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용궁의 가다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플라나오의 용궁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STV 상생방송 증산도 도전의 용궁의 가심에서 바다 속 용궁에 들어가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영국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등이 짓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코리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픽사베이, 핀터레스트, 어반브러쉬, 픽스타, 크라우드픽,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가능하다면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